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앞에 장애인들이 와서 시위한다고 해서 부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아니야, 이렇게 앞이 아니야. 여기 장애인 부모들이 자발하고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깃발들이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 왔고 잠깐만요.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부모들이 많이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시위하는 겁니다. 서울. 아 더워. 벌써 이거 세상에 이 후리스 이거 한겨울에도 안 춥다. 돈요. 회장님 돈. 회장님 돈요. 여기 부모원대에 왔습니다. 돈이요. 와 더워. 돈. 현빈아 돈. 자, 서울지부 아닙니다. 아 뭐야 왜? 안 한대요. 채널이 부모 왜 깃발 어디 있어요? 어? 깃발 없어? 한kun전 깃발 있는데 이거 샌들이는 안 왔어. 더워. 어? 허리 묶어. 그냥 벗어. 더울 걸 입고 왔냐 너? 여기 봐봐. 지하철은 더워. 아 추워. 묶어 니가. 그거 못해. 이리 와봐. 이걸 묶고 있냐? 그냥 이대로 있어. 아무리 저기 겨울 거니까 이게 있어야 겠어. 됐어 안 내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찍어. 여기 한꿈새 산책 영상 찍자. 샌들이 이모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 샌들이 어떤 홍보해봐요. 홍보해보세요. 야, 들어가 있어. 빨리 들어가. 이남걸 좀 하지. 앞에 나와서 카메라
그거 한거 아니지? 어? 그거 한거 아니지? 하고 있어. 야, 그거 안 되지. 여기 샌돌이 부모인데,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다. 아,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찰 부모였는데 조직국장 이명도 활동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사회를 이명도 활동가입니다. 다시 한번 투쟁으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고생.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정찰 부모였는데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이 되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요구들 외치고 또 행진까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만이 가득한 그들한테 한 가지 떡고물이라도 주기 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의 권리와 우리들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나갈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갈게요. 저희가 지금 1000명 정도 모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뒤에 사람이 많아요. 뒤에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 사회 대개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선생님 잠깐만요. 겨울날 내란 수계로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오책투지를 잠깐만요. 결국 우리가 승리해서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요구들 준비해서 이따가 여러 국회의원들, 정당들 또 정당 찾아가서 요구한 전달 드릴 건데 힘차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그럼 먼저 민주의례로 우리들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차별 없는 삶,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동정과 시회, 그것 때문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또 특별히 얼마 전 인권참사가 일어난 태안재활원에서 16명의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이름도 사인도 없이 이 생을 떠나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묵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공연 바로 우리들의 노래, 수많은 민족의 노래 이문희의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원도 외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의 자립생을 구축하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먼저 첫 시간으로 저희들의 정책과 또 저희들의 사안에 담은 부모연대 영상 시청하고 저희들이 다음 집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난다. 사들의 폭행과 학대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만 30명에 달하는데 학대 가담이 의심되는 재활교사도 20명에 이릅니다. 이 기관은 울산 최대의 규모이고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애인 시설을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맞고 죽어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지 분개하게 됩니다. 불과 1개월치의 CCTV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00개 이상의 폭행이 벌어졌다면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집단적인 삶을 살면서 어떠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지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발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이나 도구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신체적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만 찍힌 것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데리고 질질질 끌고 들어갔어요. 그 끌고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심한 학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나마 이게 어떤 분이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호자가 와서 뒤지다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울산시는 북구청이다, 북구청은 울산시다, 뭐 이렇게 지금 내밀락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명훈이 어머니, 명훈이는 너무 폭행이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CCTV를 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봐야 됩니다. 왜? 우리 명훈이가 시설에 있으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명훈이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게 제일 미안하거든요. 미처 엄마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곳에서 참사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한 달 내 CCTV에 기록된 구타만 89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재활교사 3분의 1 이상이 가담하고 거주인 3분의 2가 맞고 살았던 그곳은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시설 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나 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말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2항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모가 학교에 아이의 괴롭힘, 학대 정황의 사실조사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래서 통합반 맞기 싫어요. 여긴 장애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학생이 피해를 봅니다. 장애 부모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 많은 따가운 시선들, 멸시와 참혹한 현실을 감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냥 내 집에서 학교 다니고 잘 지내고 싶어 마음이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형 버스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삭발을 하고 산모일비를 하고 단식을 하고 온체 투지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 이대로 주고 갈 수 없기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 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발달장애인의 27만 명의 발달장애인의 자립, 일부 수신의 부모들이 27만 명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10만의 중증장애인들과 200만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통째로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요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울산시 차원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지원 방안 마련하라. 하나, 울산시 차원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 하나,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을 설정하여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라. 하나, 상습학대 시설 운영 법인을 공적기관으로 교체 및 장애인 자립지원대책 수립 등입니다. 주거 울산시 그리고 구청은 회원 생활을 집단학대 및 인권유리사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피해 현장에서 함께 생활을 목격한 1일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급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설에서도 일자리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도 이 바뀌지 않는 사회에 우리 부모연대는 오늘 우리 주제처럼 사회에 대개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는 발언으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윤종수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죠? 전두환 때 장애인 365일 중에 하루만 체육관에 불러내서 맛있는 떡 주고 밥 주고 유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연대가 전장에는 장애인 날을 없애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복지관, 체육관 등등에서 떡 주고 밥 주고 364일은 가족이 당사자가 알아서 살아라고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45차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아주 신중한 의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나라가 사회 대개혁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여러분도 장애인도 그 가족도 한국 사회 확 떠들고 힘 좋겠죠? 안전동지들의 힘으로 6월 3일 사회 대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햇빛에 앉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목소리 높여 아스팔트 바닥에 기기도 하고 산보일배도 하고 온체투지도 하고 별의별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정당을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장애인의 문제는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또다시 사회에 국가의 정치인권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우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험한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국가가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은 기막힌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엊그제 4월 20일 날 정치인들 페이스북에 일부 대선 출마자는 공약을 올렸고 일부 의원들은 일부 정책과 유력한 사람들은 그냥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보면 장애인 가족들이 당사자들이 가족들이 참혹하게 돌봄에 굴리에서 보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일삼는 것을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가족에게 돌봄의 굴레를 묶여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가족과 당사자의 삶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나서서 독박돌봄을 해소하고 독박교육, 독박교실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가족이, 선생님이, 보조인력이 독박서는 세상 없애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차기 누가 대선이 되든 차기 대선에 당선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 책임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24시간 지원체계 지역살인 자립지원 주거전환 지원 오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관한 법률 발의하신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최보인 의원 김혜지 의원께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당사자 의원이지만 신체적 당사자 의원이지만 정증발달장애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저희가 마치 요즘은 최보인 의원님과 김혜지 의원님이 마치 우리가 이 두 분의 구원자 같습니다. 왜?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앞장서주는 당내 안에서 욕을 들어도 앞장서주는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 대전은 6월 3일 대선에 잘 선택하여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발달장애인의 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주거 자립지원 제대로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연대하고 부모님 가슴처럼 함께 활동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남은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제45차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부모연대 동지들과 당사 동지들이 힘차게 투쟁하면서 한국 사회 대전한 장애인도 그 가족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연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이어서 외쳐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책 반영하라! 네, 감사합니다. 힘찬 투쟁의 선포를 알리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연대 활동을 지지하고 또 연대해주고 또 앞서서 최앞선에서 우리 정책을 만들어주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셔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세 누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장애인 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등 대표자의 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길에서 항상 투쟁하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 뵐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이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죄송하고 우리 윤정수 회장님 조금 전에 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돼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절실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치인들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추경이 정부 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좀 아쉬운데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될 때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보다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을 돌보다가 또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마다 참 정말 이것은 그냥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 너무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그거를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시행이 될 때 지역에서 확실하게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그리고 전달 체계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 항상 걱정이시잖아요. 지역사회에서 평생 교육 받으면서 지역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저기 내려가시기 전에 저희 정부의 부모연대 정책 요구안 저희가 마련한 거 있습니다. 우리 윤종수 회장님께서 저희 부모연대 정책 올해 대선 요구안 정책 요구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남희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아까 회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법 자립지원법 발의를 위해서 또 최전선에서 가장 힘 앞서준 우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이신 김유진 의원과 최배우 누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먼저 김예지 의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곳곳에서 저희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활동가 부모님들을 만나 뵈러 이 자리에 섰고, 또 지금 제가 해화동 성당에서 고공농성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박초현 활동가, 민푸름 활동가, 이학인 활동가, 제가 이게 맞게 적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분이 함께 고공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저희 이제 국회 일정만 알면 저도 가서 같이 투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만, 아무튼 장애인 차별 철폐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벌써 45번째이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고요. 또 가슴 아프고 믿기 힘든, 아까도 보여주신 영상에도 있었는데요, 차마 부모님이 CCTV를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학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권리를 보장받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사실 22대 국회 되자마자 노력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여러분도 계속 호응해 주셔서 다행히 3월에 통과는 됐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굉장한 반대에 몰려서 6만 명 이상, 거의 7만 명 가까이 반대 서명을 해가지고 최근 이 자립지원법이 조직적인 반대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소위에 다시 회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폐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조직적으로 하셔서 제 지인들은 제가 이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모든 국민이 제 지인이 아니라 제 힘은 부족합니다. 장애인의 앵무새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닙니다.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죠. 당연한 권리인데요. 누리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립지원법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고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국회에서 또는 국회 밖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고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과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책 요구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최보윤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투쟁하시고 또 아스팔트에서 목 놓아 외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의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저희가 지금 당 공약으로 한마디 또 덜 볼게요. 발달장애인의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여러 지원 대책들을 여기 장애인들 부모인데 다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뭐예요? 장애인의 삶이 여기는 뭐? 지원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토끼만이요?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토끼만? 만들기 위해서 토끼랑 토끼. 그럼 노란색은 뭐 어떤 건가요? 서울장애인 부모연대입니다. 쉽게 스태프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따뜻한 사회, 통합교육, 좋은 일자리, 여기는 지금 앞엔 더워서 꼭 잊지 않고 나무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보렵니다. 애기도 왔습니다. 저와 김예지연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와, 더워, 씨.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서울에서도 왔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정말 절실히 외치시는 건강권 관련해서도 오늘 또 비대면 진료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토론회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장애인 가족 참사와 학대들이 계속되는 우리 사회가 있지 않도록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힘에서 네, 다시 인사했습니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정책 요구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를 좀 닦아봐요. 계속 찍으면 안 되지. 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연대하고 저희 힘을 도와주러 오신 우리 각 정당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당 상임 대표님이신 김재현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돌과. 진보당은 지난 토요일에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습니다. 후보는 제가 됐는데요. 대중도 안 가니까 다행이다. 어제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해화동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집회에 참석하고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오른 세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자립지원법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지원에 오랜 염원을 담아서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 투쟁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행보가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생각합니다. 국회 그동안 앞에 있는 장애인들 이동하고 집회 장소에 교육받고 왔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을 뚫고 싸워서 승리해 힘들다. 오신 동지들께서 배고파. 이제는 장애인이 나쁜 시설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당은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며 이것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제도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돌봄 민주주의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인 부모들은 앉아서 있어서 극성스럽다. 매 앞에 더워서 여기 쉬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한다지만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배제시킨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성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강한 부모님이시며 이 강한 부모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보다 존엄있고 보다 살만한 세상으로
있도록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고 배제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번 대선에서도 목소리를 높입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연달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대선 요구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에게 또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신 신재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알았지? 오케이. 이거 나 안 먹고 넣어준 거라고. 네, 전국에서 오신 발달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혐오를 선동하며 민주주의를 뒤틀더니 기어이 군경까지 동원한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아, 우리 편이구나. 광장을 메운 빛의 혁명 덕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여기 계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빛의 혁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기에 혐오 선동하는 정치에 동의하지 않으셨을 거고 누구보다 함께 빛을 내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해서 광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꼭 억눌러야만 했던 분들 있으시죠? 앉아서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빛을 보태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라 감히 추측해봅니다. 일단 지하철 타고 그런데 발달장애인 내려가겠습니다. 가족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추측이 어렵지 않았을 나왔으니까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밤에는 사회가 똑바로 안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교육, 노동,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하는 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제도의 빈틈을 메우거나 혹은 아주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자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시간 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발달장애 당사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도 가족 돌봄에 매진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모두의 몫이어야 할 공유구를 배당하라는 기본소득 운동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운동과 함께 만나서 더 커질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권자의 힘을 절실히 경험했던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선 요구안 전달이 있겠습니다. 의자 뒤로 딱 하나 있어.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님 우리를 위해서 연대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선빈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잘 찍고 있어? 네. 덥지? 네, 더워요. 어디다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 대? 기사 올립니다. 다 2대? 한 대. 예, 아세요? 알아, 얼굴 많이 봤어.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우리 행사할 때마다 좋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햇볕이 좀 아닌가 강해가지고 또 다른 아들. 약간 또 다른 아들. 응. 네, 앞에서 얘 말한 거야, 쌤이.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전국 장애인 부모님 연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안 돼. 모습 안 돼. 알아서 보고 할게. 굉장히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 연대 또 우리 부모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대선을 맞이해가지고 또 앞으로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하루 내가 우리 아이 보내고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가슴이 막막해지는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에게 큰 짐을 지우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라가 이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만 찍겠습니다.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자신의 생을 그대로 당당하게 주인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나라가 제도와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결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그 소중한 뜻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부모님 보살핌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힘껏 응원 드립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선 요구안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동당 대표님이신 이백윤 대표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지들, 저 뒤에까지 아주 많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오셨죠? 예, 제 뒤에 앉아 계셨던 분은 순천에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고흥이라서 얼마나 먼지 잘 압니다. 사실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아마 새벽밥 먹고 올라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리도 멀기도 하고 또 자녀분들 케어하느라고 사실 우리 장애인 부모연대 동지들 데모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껏 소리치기에도 약간 주변의 여건이 만만치 않고 그런 환경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뜻깊게 모여서 우리 목소리 다시 높이는 이 자리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 중에 좀 피곤이 상접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게 어제부터 이 해화동에서 1박 2일 농성투쟁 했잖아요. 저는 저녁 때 도망 나와가지고. 근데 1박 2일 같이 하셨던 분들 너무 여기 많이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고생도 하는데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재판도 받고 있고 죄값도 받고 있고 이제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도 합니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동할 자유, 교육을 받고 일을 할 권리, 심지어 내 집을 정할 권리도 박탈돼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거주시설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없는 계단버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지하철 리프트 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설치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한 푼 한 푼이 아깝다는 그 천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는 이 장애인들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쫓겨난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 뭐 좀 다릅니까?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1년에 6,200만원 들어가는데 탈시설은 2배라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시장이란 자가 공공연하게 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투쟁,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이윤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 사회, 장애를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국가주도의 공공경제 그리고 보편적 기본서비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좀 어려운데 해서 편합니다. 쉽습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모든 것들을 걱정 안 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함께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이 장애인의 권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오세훈 같은 정치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애인 부모연대가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주거생활 서비스 1만 명 실시하는 사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특수고액에 대한 법률 개정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알아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당도 장애인 부모 동지들하고 힘차게 연대해서 싸우겠습니다. 투쟁!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동일하게 대선 요구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응원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뢰 동지,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회 간사 강선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광서갑 강선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모시고 저는 20살짜리 발달장애인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1살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막 가까이 가서 막 자기 쳐다보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뚝 떨어져서 몰래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한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죠.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하고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표정을 알잖아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서서 전철 기다리고 전철 타고 그 어깨랑 그 등이 주는 표정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돌봄이 쉼표를 찍을 때 그 쉼표가 죽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세상 만드는 정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 쉼표가 정말 쉼표가 되기 위해서 일들을 해냈는지 못 해냈는지 다시 한번 토파보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설, 그리고 시설이 아닌 곳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더 비용이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립은 각자가 다 너무 다르잖아요. 함께 살면서 함께 더 많이 시간을 나누는 게 자립인 아이들도 있고, 혼자 살면서 혼자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자립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다양한 하나의 정의로 수렴될 수 없는 그 우리 아이들의 자립, 같은 것을 갖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겠죠. 그러려면 국가가, 정부가 우리 가족들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짐을 더 많이 정말 획기적으로 확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법으로도 만들고 정책으로도 만들고 예산으로도 만들겠습니다. 쉽지 않게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뒤로 밀린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가장 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으로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삭발 안 하셔도 되게, 더 자주 더 많이 삼보일배 안 하셔도 되게, 우리 민주당이 꼭 정권을 잡아서 필요하신 일들, 원하시는 일들, 내 목숨이 달린 일들 차곡차곡 잘 하겠습니다. 마음 더 많이 모아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 꼭 잡아주시고 마음 모아주십시오. 돌봄 국가 책임제 조금씩 그 더딘 행진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아이들 아름다운 바람, 햇살 많이 맞을 수 있게,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대선 요구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요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의원님 발언입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장님이신 차한선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당에서 밀리니까 계속 순서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군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장애위원장 차한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희 당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대신 발언을 좀 하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을 처음 뵀을 때를 기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서울시청 뒤였던 것 같고 서울시청 뒤에서 농성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처음 뵀었어요. 그 전에는 부모님 단체가 있다는 거를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것이었어요.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태연 재활원 소식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37년인가 했다고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500건이면 그러면은 7 곱하기 12 곱하기 500이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폭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꼭 국정조사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 쳤던 분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은 함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발의되었던 자립지원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중증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외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투쟁하시는 자리마다 그리고 어제 투쟁을 열심히 하셨던 동지들
계신 자리마다 정의당도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대선 요구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의원님들 바쁜 일정으로 투입되고 또 계속된 발언으로 길어지게 되어서 먼저 기다리게 해주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발언이 이제 저희 부모연대 발언과 연대 발언은 최대한 짧게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뜨거운데 또 계속돼서 앉아서 하는 게 많이 힘드시다고 이제 많이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대 발언입니다. 저희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상임공동 대표님이신 건달주 대표님과 또 박경임 피플펄스 서울센터 활동가 두 분 앞으로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연대하는 전장현 그리고 피플퍼스트 활동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고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장에는 24년 동안 장애인 차별 철폐 날로 투쟁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장애인날 행사 때 참여했습니다. 근데 지역의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도의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장애인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말 다 들으면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떼약빛에서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벌써 그게 2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1박 2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4월 20일 날 우리는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국회에 장애인 권리법,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해달라고. 근데 그 권리법들이 국회 상임위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늘 지하철 연착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했다. 과연 언론 큰 스피커들은 시민들 얘기만 듣지 우리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전장현 방지법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과연 그 의원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봤는지. 지금 해화동 성당에 3명의 활동가가 올라가 있는 것은 자립지원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단체가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못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종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왜곡된 언론과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공화국이 진짜 사회 대변화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피플퍼센트 사회센터에서 활동하는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완전한 통합사회가 뭘까 하고 열심히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세상은 늘 우리를 분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완전한 통합사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르고 있는 틀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0살 때부터 23살까지 이 시설 저 시설로 옮겨 다니면 살았습니다. 비장애인 아동시설에서도 있어 봤고 대형시설부터 그룹홈까지 다양한 장애인 시설을 경험했습니다. 비장애인들과 있을 땐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고 장애인 시설에서는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리 끼지 못하고 저리 끼지도 못하고 살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대신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도전행동이 심하다는 발달장애인, 저처럼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가 있어도 시설이 들어온 사람, 주말이며 부모를 만나러 집에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저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난 엄마 있다고 자랑하는 아이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간식 같은 걸 사와서 우리 자식 잘 봐달라고 하면 시설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한텐 잘하라고. 그 애가 나를 다치게 해도 선생님은 크게 안 다쳤으니까 됐지 하고 봐주고 지나갔습니다.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더욱 슬픈 건 시설 안에서 있는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안제할원이나 손천한마을 집 사건들이 잘 보여주듯이 좋다고 말해지는 시설에서 폭력이 일어났답니다. 부모가 있어도 폭력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국 정부의 시설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유엔에서는 시설도 고문의 한 형태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충분히 위로해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국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 무릎 꿇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치투쟁도 하고 그렇게 피눈물 나도록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다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존재가 뭐 잘못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서로 짐이 되고 싶은 가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설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시설은 더 좋게 만들겠다며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부모가 싸우는 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모두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부모연대가 자립지원법을 제정하느라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립지원법이 생기고 당장 통합사회가 오지는 않겠지만 법은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부모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시설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룹홈에 있을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쉽게 바꾸는 일을 참여하여서 처음 권리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차별을 받는다는 걸 20살에야 깨달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시설에서 살아야 하고 발달장애인이며 선생님의 말을 다 잘 들어야 한다고 알고 살았는데 장차법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자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자립을 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버려졌고 시설 안에서도 버려질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시설에서는 사랑도 존중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 버리고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생기면 먼저 도망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피플퍼센트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발달장애인의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부모연대 우치투제 출정식에 발언을 했을 때 기억납니다. 그 발언에서 저는 엄마를 너무 찾고 싶었던 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그립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는 엄마 대신 100% 사람들과 제주 산달가방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론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이요. 미래에 대한 걱정, 호기심이 같이 생겼거든요. 피플퍼센트 피플퍼센트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다른 발달장애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부모연대의 활동을 보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연대와 저는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피플퍼센트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곳이라 고맙습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수없이 상상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을 믿고 세상을 믿고 모든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또 열심히 연대 활동해주시는 우리 전장현 동지들과 또 피플버스 동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길고 긴 연대 발언이 끝이 났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부모연대에 수많은 의원님들, 수많은 정당들, 또 수많은 연대단체가 함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기분을 바꾸는 마음으로 함께 구호 외치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장애를 넘어 완전한 통합사회 구축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부모연대 내부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려서 발언을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회 회장님이신 김현 회장님과 네, 또 전국장애부모연대 충청권 부회장 민용수 부회장님, 중국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신희 위원장님, 정장애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김남현 부회장님, 정장애부모연대 영남권 부회장 이혜경 부회장님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먹고 이거가 최고지. 그래도 알아서 가라. 어디가? 아니 갈 때.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회 회장 김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내가 찍을게.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통합교육은 부모와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특수교사의 지원 인력 확충, 실행 중심의 개발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의 장애인식을 전환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통합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교사와 부모,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로서 인식을 지향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나누어 그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 철폐 날에